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르네상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작가 양승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네상스적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르네상스적 인터뷰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얀시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량인데 왜 바쁜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네. 저희가 종경님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고 편집을 해왔는데 제가 느낀 게 이 질문을 드릴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를 크게 나눠가지고 질문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테마를 좀 정해서 인터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얀시피입니다.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멤버 중 한 명이고요. 나름 그 초창기 멤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저희 시작한 네네. 지 얼마 안 돼서 다 초창기 멤버죠. 사실 제가 이거를 좀 되게 하려고 하는 걸 되게 뺐어요. 근데 승민님께서 그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 제 승민님이 사시는 곳이랑 이제 제가 사시는 곳이 굉장히 멀거든요. 정말 이 모임에 진짜 섭외를 하고 싶다. 진짜 직접 내가 찾아가서까지라도 내가 진짜 저를 섭외하고 싶다. 여기에 되게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적 인간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삼고초려도 아니고 그냥 말로 가겠다 했는데 설득이 됐네요. 네. 뭐, 그 전에 이제 뭐 소통은 많이 있었죠. 소통하면서 네. 승민님이 굉장히, 세상에 이런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제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옆에서 또 도전을 받고 또 그런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들었으니까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본명을 안 쓰시고 얀시피라는 닉네임을 쓰시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얀시피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유래는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얀의 유래는 명확히 하나예요. 사실 그 얀은 뭐냐면,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그 요한을 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면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요한이 맞아요. 미국에서는 존이라고 하고, 이제 뭐 영국에서는 뭐라고 하지? 영국에서 존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제 영국 그 지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얀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마다 좀 발음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얀이라는 발음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이름을 이제 발음을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랑 조금 비슷한 그게 약간 발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돼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그 안 그래도 뭐 제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발음을 못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내 그냥 영어 이름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얀이 됐어요. 대충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한국 이름은 승민인데 이 승민을 미국 애들이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자꾸만 시나먼, 계피라고 그래요. 시나먼.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싫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것도 있고 원래부터 영어 이름을 좀 썼는데 제 영어 이름이 마이크거든요. 이게 약간 개그 소재로도 좀 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진짜 전형적인 미국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웬 동양애가 와가지고 나 이름 마이크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웃거든요. 처음엔 네. 잘 몰랐는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백인애가 와가지고 내 이름 철수다라고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것처럼 이제 얀시피님도 그 얀 본명 대신 사용하는 이런 이름이다. 네네. 아,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 음, 이름을 발음을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뭐 이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얀으로 가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사실 몇 년 정도는 한국 이름만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음을 잘 못해도 계속 이제 발음을 고쳐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제 한국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왜냐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이름인데 내가 굳이 뭐 영어 이름을 지어야겠나. 근데 그게 짓는 이유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신용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전기세도 낼 때 전화할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뭐 수업 시간이나 발표를 할 때도 제 이름을 소개를 하고 저쪽에서 또 제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근데 이게 한국 발음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서로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또 스펠링을 또 가르쳐줘야 되고 근데 이럴 바에는 내 이름이랑 비슷한 근데 또 어떤 내 사상이랑 또 비슷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그 요한
얀으로 가면은 좀 괜찮겠다. 이거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을 짓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어요, 나를. 공감이 진짜 되는 게, 제 이제 라스님 성이 양인데, 이 미국 친구들은 양을 보통 앵이라고 발음을 해요. 다 YANG니까. 저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양이라고 고쳐줬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스스로 미스터 앵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앵이라 하니까. 고치기가 나중에 귀찮잖아요. 계속 그쵸. 고쳐주다 보면. 네. 그리고 좀 이거는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마이크라고 이름을 고등학교 때부터 쓰다 보니까 저를 이제 마이크라고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본명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미국에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서 한동안 마이크로 하니까 교수들도 제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라스네임을 알거나 아니면 그냥 이름, 마이크로만 아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투표를 했어요. 학생회 같은 거를 선거를 하는데, 그 세크리터리가 제 본명을 올린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저를. 네.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라스트네임은 알겠는데 보통 라스트네임까지 모르고 이름끼리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당선이 안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이름 치고 가로쳐서 꼭 그 마이크 넣어달라고. 왜냐면 네. 마이크를 안 하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네. 이런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야는 알았는데 CP는 왜 CP죠? 기본적인 뜻은 그 Chief Producer의 CP입니다. 보통 이제 방송 업계에서 PD라고 하잖아요. 그 PD들 중에서 이제 Chief인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CP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뭔가를 프로듀싱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래서 이 르네상스적 인간들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CP라고 지었는데, 사실상 이제 승민님께서 CP를 맡고 계시죠. 그렇죠. 굳은 일 다 하죠. 편집하고 진행하고. 사람들 시간 돼서 오늘 이번 주 오시나요? 물어보고. 아무튼 제가 좀 안쓰러워요. 그 보면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잘 참여하려고 항상 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뭐 앞으로 좀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제 얀 CP는 그 세례명 중에 요한, 그리고 치프 프로듀서, 그래가지고 합쳐서 얀 CP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이게 나왔는데, 그 미국에서 해외에서 공부를 좀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해외 유학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흔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유로 좀 해외 유학을 가게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미국 교육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사교육 주제를 다룰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그 한국 교육에 좀 약간 나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웬만한 학문의 주류잖아요.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유럽이나 어떤 특정 학문은 이제 유럽이나 어떤 다른 타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문의 중심은 사실상 지금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노벨상 통계를 봐도 항상 그 미국 사람은 거의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문의 주류 중심지에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큰 물에서 놀고 싶었다. 그렇겠네요. 갑자기 야망으로 들리네요. 좋게 말하면은 로망을 갖고 조금 더 성장하고자 갖고 좀 야망을 담아서 얘기하면은 큰 물에서 좀 놀고 싶었다.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되겠네요. 또 미국에 오면은 전 세계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랑도 제가 한번 또 붙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같이 또 토론을 하면서 제가 또 좀 더 어떤 제 식견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고,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을 좀 오래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게, 내가 되게 진짜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학을 꼭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먹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오히려.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있는 학교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렇게 3명 트리오가 있어요. 제 친구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중일의 시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신 게 보니까 뭐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통계도 공부하시고 경제도 하시고 수학이나 이런 컴퓨터 공학 쪽도 수업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하게 되셨는지. 제가 그 승민님을 만나기 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 목표가 르네상스적 인간이었어요. 네.
아마 네. 그건 이제 사실 뭐 승민님 사실 아시는 거를 지금 다시 뭐 저는 반복하는 거지만 인터뷰라서 모르는 척 모르고 해야죠. 있었던 척 하는 게 되게 네, 그 승민님을 처음에 보고 나서 아 저분도 르네상스적 인간을 목표로 하는구나. 이제 저도 처음에 그 매력에 끌린 거죠. 왜냐하면 저도 평생 그거를 목표로 해왔던 사람인데 이 르네상스적 인간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르네상스적 인간의 어떤 정의나 그런 유래에 대해서는 저번 인터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살짝. 아,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네. 미래 얘기 저희 할 때, 챕터 얘기할 때 좀 더 추가할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까지는 못 되더라도 물론 제 전문 분야도 있어야겠지만 여러 분야를 알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역사, 수학, 뭐 경제, 경영 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역시 그 르네상스적 인간의 싹수가 당연히 저희가 르네상스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만 이렇게 모임 만들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이제 르네상스적 인간을 추구하셨던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 질문을 좀 넘어가서 그 저희가 아니라 제가 부르는 거죠. 제가 얀시피님의 책 괴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책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그 책 괴물이 된 배경하고 얼마나 책을 읽으셨는지 뭐 권수나 아니면은 뭐 통계적으로 1년에 몇 권 정도 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때 집에서 제가 모았던 책은 다 읽었거든요. 네네. 그 모았던 책만 한 3,000권에서 4,000권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대박이네요. 아이고 뭐 그 도서관 이제 차리시나요 지금? 지금은 좀 다 팔았는데 사실 제가 음. 정말 좋아하는 책 몇 권 남기고 팔았습니다. 제가 정말 제 전문 분야에 이제는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뭐 그렇게 했지만 한때는 이제 책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희귀본도 많았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무소유 2판 막 이런 거. 그거 막 1억에도 매물 올라와 있던데 중고 시장에. 뭐 몇십만 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제 거는. 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만 권 정도는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2만 권. 네.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런 책들은 거의 다 읽었고, 뭐 한국 소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 이제 좀 제 취미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 실라버스에 나와 있는 어떤 레퍼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다 읽습니다, 보통. 음. 책 괴물이 많네요. 제 별명 진짜 잘 짓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을 2만 권을 읽어?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려고 노력하면서 1년 동안 읽으니까 한 300권, 400권 정도 읽더라고요, 1년에. 근데 이거를 그렇죠. 10년 이렇게 읽으면 4,000권이잖아요. 네. 이거 50년 정도를 읽어야지 이제 2만 권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나이가 50대는 아니시잖아요, 아직. 그렇죠. 30대입니다. 30대. 그러니까 책 괴물이 맞죠. 왜냐면은 친구와 만나고 연애할 시간에 책이나 보고 아무튼 그래서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느껴집니다.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읽은 톨스토이의 고백록 같은 걸 읽으면은 그 책에 나오는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고전을 읽었으니까 와 제 스스로 좀 뿌듯한데 이 책 괴물 씨는 거기에 들어간 레퍼런스들을 대부분 다 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퍼런스의 레퍼런스다. 아무튼 이런 책 괴물. 그래서 앞으로 책 관련 질문 있으시면 CP님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궁금한 건데 그렇게 책을 한 2만 권 정도 읽으면은 어떤 점이 좋고 혹시 단점도 있나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있죠. 제가 그 아까 설명을 좀 잠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왜 책을 많이 읽게 됐느냐? 부모님이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책을 사달라는 그 부탁을 하면 항상 들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네. 그러셨는데 아버지를 제가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진짜 약간 TMI인데 네.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기에 책 사는 거는 돈을 아까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중고책 사지 마라. 새 책 사라. 왜냐면 그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고 매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한 100권, 200권 이제 읽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책값이 몇백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야 이제 좀 이북을 읽을 때 되지 않았냐. 중고책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신 부분이 되게 대단하시네요. 이한시피님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집에서 책을 읽게 됐고 그게 좀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제가 그렇게 좀 좋은 책들을 읽게 된 계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제 인간의 굴레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네네. 네, 그 인간의 굴레, 서머셋 몸이죠, 아마 작가가. 그쵸, 서머시. 네, 그 인간의 굴레를 그때 읽으면서 뭐 이해를 했겠어요. 사실 뭐 초등학교 4학년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되게 깜짝 놀라면서 뭐 그런 걸 읽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부터 뭔가 칭찬을 받는 게 좀 좋기도 하고 약간 좀 허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 또래보다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죠. 네, 저랑 가장 고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시죠?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책을 읽었는데 그 제가 좋아했던 건 뭐냐면요. 그 학교 점심 시간에 애들 다 나가서 놀 때 저는 그 반에 앉아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약간 허세죠 이게. 난 좀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허세죠, 사실. 책 얘기를 그 어른들한테 하면은 막 되게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어디서 알았냐고 그러면 사실 책에서 읽지 않은 거고 그냥 TV에서 보고 안 것도 책에서 봤다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러면 더 멋있어 하니까 더 대견해 하시니까 아무튼 그런 약간 허세로 시작해서 결국엔 책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장단점을 여쭤보셨나요? 그쵸. 그러면은 네. 책의 장단점. 장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고, 뭐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식견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고, 뭐 당연히 지혜도 올라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단점은 잘못하면은 약간 그 허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허세에서 이제 진리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 거기를 못 넘어가고 그 허세의 늪에 빠져버리면은 엘리트주의로 빠진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약간 아시나요? 제가 사실 그거를 경험했었거든요. 아마 괴물님도, CP님도 그렇게 좀 그런 구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대학교 초반이었나? 1, 2학년 때 책을 읽고 좀 제가 뭔가 된 것 같았어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막 철학책도 읽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질 수 있다. 약간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다. 주의할 점이네요. 네, 그게 진짜 좀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좀 많이 혼났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수업 안 듣고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아무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그 남들이 하지 않았을 것만 같은 얀시피님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데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아마 뭐 유럽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유럽 여행 자체가 요즘에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했습니다. 이런 여행을. 어떻게 제가 특별히? 한 두세 달 정도 그 서유럽, 동유럽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아무 곳이나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또 그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그냥 그 목적지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들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진짜 100% 순조 100% 배낭여행. 네. 그리고 노숙도 거의 한 며칠 하고 한 3, 4일을 음, 노숙도 하고 노숙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갑을 털릴 뻔도 하고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다시 되찾고 네, 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팟캐스트로 풀어도 재밌겠네요. 어떤 여행 특집으로. 네. 이거 풀면 재밌죠. 저는 진짜 여행 다니면서 좀 재밌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듣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여기까지 네. 이제 과거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현재로 와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읽어서 좋았던 책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음악 이런 게 있나요? 어떤 류의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장르를 안 가립니다. 역시 책 괴물. 네. 장르는 가릴 필요 없다. 어차피 다 읽을 거니까. 저는 뭐 무협소설, 환타지, 뭐 심지어 약간 뭐라 그러죠? 라이트 노벨? 네, 라노벨. 뭐 일본 만화까지 다 봅니다. 영화도 장르를 안 가리는 편이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일렉트로닉 뮤직 말고 그냥 다 그 일렉트로닉 뮤직은 거의 잘 안 듣는데 그거 빼곤 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로.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면은 너무 진부할지 모르겠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인생 책입니다. 진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떨 때는 진부한 것이 또 진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죄와 벌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죄와 벌을 처음 읽은 게 아마 초등학교 때 처음 접하고 그 이후에 몇 년 간격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모르던 걸 다시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처음 읽을 때도 약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봤어요. 이 심리 묘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뭐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고전이라서 해도 괜찮나요? 어떤 이 소설의 주제, 어떤 소설이 말하는 인간상이라든지 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걸 경계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또 제가 되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 가치관을 형성한 좀 가장 큰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르네상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영화랑 음악도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생산적인 취미 말고 좀 비생산적인 나만의 취미 그런 거 없나요? 좀 정말 취미는 없나요? 비생산적인 취미라고 하면 저는 이제 게임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비생산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위키백과를 편집을 좀 하는 거를 즐겨 했었는데 그게 일면 비생산적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생산적일 때도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제가 또 문서를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얀시피님이 만드신 문서로 어떤 정보를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있을 것 같은데. 많이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몇 분은 계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저도 약간 트렌드에 따라서 좀 편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네네. 예를 들면 뭐 조던 피터슨이 한때 좀 유명했잖아요. 뭐 지금도 조금 유명한 것 같지만 그럴 때 이제 조던 피터슨 항목에 가가지고 편집도 많이 하고 막 약간 그렇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한편으로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될까. 물론 책기물님이야 뭐 얀시피님이야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얀시피님 말고 아무나 가서 수정할 수 있는데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믿을 수 없는 특히 한국 위키에는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많고요. 근데 그 미국 위키는 특히 수학이나 과학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거기 진짜 그런 거에 약간 인생 바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수학자, 과학자들 중에서 인생 바쳐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위키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제로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위키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 관련 그런 문서는 나름 되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한량인데 제일 바쁜 얀시피. 해명하시죠. 왜 바쁘신가요? 네. 본인 입으로 한량이라 했으면서. 네.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아직까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또 제 어떤 직업을 밝히고 전면에 나서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제 이름 석자나 어떤 저의 정체성, 저의 뭐 아이덴티티를 다 걸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진지하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고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르네상스적 인간들이라는 그런 멤버들 중에 좀 미스테리한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것도 좀 재밌는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모임을 위해서 미스터리 컨셉을 유지하겠다. 저희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얀시피님만 이제 좋아하는. 왜냐면은 저희는 이미 다 까발려져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이 얀시피 이 사람은 뭐지? 책기물인데 뭐길래 이름을 안 까지? 그래서 궁금해하실 얀시피만의 시피님의 팬이 있으리라 믿고 현재 파트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래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미래 부분은 거의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년 후에 시피님이 얀시피님 생각하신 본인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롤모델이 있어요.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 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스승.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되고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현대 시대에 알맞는 르네상스적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죠. 네. 하지만 물론 제가 버트런드 러셀만큼 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그걸 목표로 노력은 해보고 싶어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멋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삶의 목적이 이제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이 되는 거, 르네상스적 인간이 되는 거라면 10년 후에 이제 얀시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에도 얀시피님일까요? 아니면은 그 본인 이름 석자를 내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얀시피의 정신 뭐 이런 걸로 약간 책 하나 낼까요? 스피노자의 정신 이런 것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개그네요. 이거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개그인가요? 뭐 르네상스적 인간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10년 후에는 제가 뭔가 어떤 제가 하는 연구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중적으로도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은 어떤 소망도 있고, 근데 긍정적으로 어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연구든 교육이든 어떤 봉사든 무엇이든 간에. 지난번에 인터뷰한 종경님하고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네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네. 성장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를 스포를 하자면 비슷합니다. 10년 후에 저의 모습. 얀 CP님이 생각하시는 르네상스적 인간이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르네상스적 인간은 일단은 그 정의 그대로도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승민님이나 어떤 종경님께서 벌써 말씀을 해주셨을 테니까 제가 하나 저만의 것을 덧붙이고 싶다면 저는 편향되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편향되지 않았다는 뜻이 자기 주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근거와 어떤 그 많은 어떤 고민을 거친 다음에 갖는 자기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 독단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르네상스적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수준까지는 약간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또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확고한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편향되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게 르네상스적 인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목표하고 있는 인간상이기도 하고요.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네, 다음에 인터뷰하실 분, 저도 나중에 인터뷰를 해야 될 텐데 뭐라 답변할지 진짜 어려워집니다. 점점 좋은 정리에 나와가지고 먼저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먼저 할 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네. 우리 똑같은 질문인데요. 앞으로 팟캐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보여주고 싶거나 전달하고 싶은 청취자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운 분야를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에 있고 그들끼리 소통하는 약간 그들의 언어로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세부적으로는 뭐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제너럴하게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스토리이고 어떤 흐름에 있고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다짐이네요. 앞으로 실제로 많이 참여하시면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르네상스적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